K-팝, K-트로트 프로듀싱 계보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섭니다. 그가 펜을 드는 순간 수백억 원의 잠재적 상업 가치가 창출되며 수많은 가수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그런 히트곡 제국의 황제가 모든 비즈니스 계산과 상업적 수단을 배제하고 오직 진심이라는 단 하나의 포장지에 담아 건넨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신성 비네서에게 전달된 신곡 데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곡 발매 예고가 아닙니다. 이는 K-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세대를 초월한 영적인 교감이자 냉혹한 상업성을 초월한 순수한 예술적 헌정의 기념비적 순간으로 기록되어야 할 중대사입니다. 이번 이벤트가 업계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바로 상업성 포기라는 음악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단순한 히트곡 제조기를 넘어 그 자체가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음악 저작권 시장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그의 수많은 곡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그가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높은 저작권 수익을 올린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공인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이름이 곡의 크레딧의 타이틀로 새겨지는 순간 해당 곡은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기 기획 가치를 확보합니다. 이는 선급금,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에서의 확보 가치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업계의 철칙에 따르면 이 정도의 거장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결코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단계 AR팀의 장기간에 걸친 콘셉트 기획, 2단계 투자자 및 운반 유통사 대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 3단계 조영수 측과의 복잡한 조건 협상, 4단계 마케팅 전략 및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회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철저한 검토와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이상, 심지어는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와 같은 최정상급 프로듀서의 경우 계약의 세부 조항에는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선 브랜드 가치 유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즉, 곡의 희소성을 위해 연간 참여곡 수를 제한하고 가수의 잠재력과 소속사의 마케팅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의 곡을 얻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물밑 경쟁은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곡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블라인드 펀드가 조성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빈에서 신곡은 이 모든 복잡하고 건조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숨에 건너뛰고 오직 빈에서의 생일 축하와 개인적 선물이라는 지극히 순수하고 비상업적인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대중음악 산업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문자 한 통이나 파일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건조한 관계를 거부하고 곡을 쓰게 된 계기, 가사에 담긴 방향성, 심지어 편곡 구상까지 직접 설명하며 사실상 맞춤형 예술품을 건넨 것입니다. 그는 이 곡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나 마케팅 전략보다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와의 영적인 교감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미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진 거장이 이번엔 돈 말고 마음이 남는 걸 선물해볼까라고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현재의 K-컬처가 과도한 상업화와 경쟁 논리에 휩쓸려 잃어버리기 쉬운 음악의 순수성을 정면으로 일깨웁니다. 이는 마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고전적인 미학적 가치를 현대 대중음악 산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실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금전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업에 존재합니다. 음악산업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조영수 작곡가가 자신의 커리어 황금기에 스스로 상업적 족쇄를 풀고 젊은 후배에게 예술적 자유와 영감을 선사한 기념비적인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형 작곡가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희소성을 계산하고 신중하게 곡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인의 생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그것도 빈에서라는 어린 후배에게 자신의 최고 역량을 담은 곡을 비매품처럼 헌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친목의 수준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경종을 울리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진정한 예술적 가치는 투자 대비 수익률로 측정될 수 없으며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간의 진정한 교감이 작품의 최종적인 생명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업성 포기는 이 신곡의 다른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대중은 이미 이 곡을 단순한 새 노래가 아닌 조영수의 헌정, 빈에서의 성장 기록,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감동적인 서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제작하는 블록버스터급 마케팅 캠페인보다 이 마음이 남는 선물이라는 스토리가 훨씬 강력한 대중적 공감대와 몰입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음악 산업의 거물에게서 보기 힘든 최고의 미덕을 상징하는 비매품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깊이가 남다르며 이로 인해 향후 이 곡이 창출할 비상업적 감동과 상업적 파급력 모두가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아가 이처럼 진심으로 건네진 신뢰 자본은 빈에서의 이미지에 깊게 각인되어 그녀가 향후 어떤 음악적 행보를 보이든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톱스타들의 러브콜을 받는 조영수 작곡가가 왜 하필 어린 빈에서에게 이토록 귀한 선물을 건넸는지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의 깊이를 이해해야만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2020년대를 강타했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연 무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영수 마스터는 냉철한 심사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조영수의 마음을 꿰뚫고 음악적 영혼의 바통을 넘겨받을 이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감성과 자기만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는 빈에서에게서 조영수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영수가 사적으로 예서 양은 노래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노래 뒤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기본이고 그 뒤에 어른들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심과 서사가 따라붙는 가수즈라고 극찬했다고 전합니다. 이 발언은 빈에서의 재능을 고음 처리나 개교 같은 기술적 완성도 이상의 차원, 즉 영혼의 울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작곡가에게 수백 곡의 기술적인 히트곡을 만드는 일은 쉬울 수 있지만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공유하고 멈추지 않는 영감을 불어넣어줄 뮤즈를 만나는 것은 평생에 걸친 난제입니다. 조영수 작곡가처럼 이미 정점에 오른 거장의 경우 새로운 곡을 쓰는 동기 자체가 상업적 성공을 넘어 예술적 도전이나 영감의 발현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와 공식 석상에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할 때마다 신선한 충격과 순수한 감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빈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던 조영수에게 아직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깊은 하늘을 가진 원석이 남아있구나라는 근원적인 확신을 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조영수가 수많은 명곡을 쓰면서도 잃어버렸던 초심과 순수성을 되찾게 해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관계를 넘어 세대를 초월하여 음악을 진지하게 나누는 멘토와 멘티를 넘어선 예술적 동지로 격상되었습니다. 빈에서가 데모를 받자마자 가사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멜로디만 듣고도 눈물을 글썽인 것 역시 이 곡이 단순한 새 노래가 아니라 조영수가 자신에게 전하는 음악적 유산이자 성장에 대한 축복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빈에서는 데모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후 이건 그냥 곡이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라고 주변 스태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빈에서 역시 조영수의 인간적 헌정과 영적 교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계에서 거장이 후배에게 곡을 선물하는 문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닌 계보의 헌신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트로트계의 여러 거장들이 빈에서를 보며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다라며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조영수의 신곡 선물은 이러한 선배들의 집단적인 기대를 조영수라는 히트곡 제조기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확증한 것입니다. 그는 빈에서에게서 한국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아이콘을 보았으며 자신의 최고 역량을 투입하여 그 잠재력을 만개시키겠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신곡은 단순한 신보 작업이 아닌 조영수의 음악 인생을 통틀어 가장 순수하고 깊은 영감을 받은 예술적 동지에게 바치는 존경과 기대를 담은 멘토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희소성을 극대화하며 K-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신곡이 주목받는 세 번째 이유는 음악적 방향성, 즉 맞춤형 감성 팝 트로트라는 장르 혁명적 시도에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영수 작곡가는 빈에서의 어린 감성과 현재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K-트로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인 장르의 확장과 세대 교체에 대한 조영수만의 선구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 트로트 거장들의 곡들이 고유의 정통 트로트 맥을 충실히 잇는 것이었다면 조영수가 빈에서에게 제시한 노선은 명백한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이는 냉철한 시장 분석에서 비롯된 전략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붐을 통해 젊은 세대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젊은 리스너들에게 전통적인 트로트의 구성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빈에서가 이미 경연 무대에서부터 R&B의 섬세한 감성과 팝 발라드의 세련된 창법을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한과 결합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하이브리드형 가수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영수가 빈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깊은 서사를 전달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이번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구성을 고수하기보다는 멜로디의 보편성과 가사의 진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을 그녀의 나이에 맞는 순수한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르 결합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미 발라드, 댄스, 그리고 트로트 등 장르를 넘나들며 시대를 대변하는 히트곡을 만들어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당대 대중의 감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장르의 문법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팝적인 후렴과 쉬운 멜로디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빈에서의 감성 팝 트로트 역시 트로트의 진심이라는 핵심을 유지하되 K-팝에서 익숙한 세련된 편곡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결합하여 트로트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맞춤형 장르 실험은 빈에서를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라는 한정된 타이틀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통합형 국민 가수로 포지셔닝하려는 조영수의 최종적인 프로듀싱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더불어 할머니와의 일상, 학교 생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착하고 바른 소녀의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이 감성 팝 트로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빈에서는 전통의 계승자인 동시에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이는 향후 K-트로트의 해외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팬덤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구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신곡은 단순히 한 가수의 앨범을 넘어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영수는 빈에서라는 가장 순수한 영혼을 통해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가 팝의 시대에서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곡 데모 소식이 대중과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선사하는 핵심 요인은
이 노래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빈에서가 겪어온 전체 서사의 집대성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로 보지 않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어려운 시기를 딛고 올라선 눈물과 기특함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해온 동반자로 여깁니다.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팬덤의 감정적 투자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최근 진행된 모태스타 설문조사에서 빈에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그녀의 매력이 단순히 기술적 재능을 넘어선 타고난 진정성과 바른 태도 등 서사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빈에서의 서사는 결핍 극복 서사와 현실적 공감 서사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K-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한의 정서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면서 단순한 감상을 넘어 내가 이 아이를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정서적 부채감과 성장 후원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한 공동 제작자로 격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상업성을 배제하고 선물이라는 비즈니스밖에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이 신곡은 이미 발매 전부터 대중의 감정적 검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빈에서가 데모를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이건 그냥 곡이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한 순간, 팬들은 이 곡에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도전, 눈물, 그리고 기특하게 자라준 시간이 통째로 담겨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조영수라는 거장마저 빈에서의 진정성에 감흥했다는 것을 대중에게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는 서사의 진정성을 100% 확증하는 공신력이 되었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신곡 발표 소식과 함께 이미 폭발적인 창의적 참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곡의 제목을 추측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브 무대 구상, 뮤직비디오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아야 한다는 디테일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곡의 멜로디 일부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편곡 버전이나 커버 영상이 제작되며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적극적인 행동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팬들이 이미 이 곡의 절반쯤을 감정적으로 공동 제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발매 후 폭발적인 대중적 공감을 보장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음악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 참여는 강제된 노출보다 수십 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팬들은 이 곡의 스토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으며, 곡이 성공할 경우 빈에서의 성공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서사의 성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몰입감은 음원 차트에서의 장기 흥행과 앨범 판매량 증가로 직결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빈에서 팬덤의 이러한 경향은 최근 K-트로트 팬덤 문화가 전통적인 가창력 숭배를 넘어 서사 중심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트로트 팬덤이 주로 공예, 문자 투표 등 물리적인 형태로 충성도를 표현했다면,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빈에서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서사 공유, 차창작물 생산,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감정 이입 등 디지털 기반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조영수 작곡가가 빈에서를 세대 통합형 가수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의 감성 팝 트로트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빈에서의 서사를 따라온 젊은 팬들에게는 익숙하고 세련된 음악적 애필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개인사를 국민적 공감대로 승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팬덤은 가장 강력한 성공 보증 수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빈에서의 서사는 그녀의 음악적 활동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진정성 태그가 되어 어떠한 비즈니스적 리스크도 상쇄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빈에서가 완성되지 않은 멜로디 중심의 데모만 듣고도 눈물을 글썽인 첫 반응은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파급력을 예고합니다. 그 눈물은 멜로디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배 작곡가가 자신을 향해 보낸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감지한 벅찬 감동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조영수와 빈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단순한 히트곡 제조를 넘어 K-트로트계의 세대 간 따뜻한 음악적 바통 터치라는 새로운 멘토링 문화를 정립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신곡의 성공 여부를 떠나 상업적 논리 대신 가수의 진정성과 서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투자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젊은 아티스트들은 빈에서의 사례를 보며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서사를 어떻게 대중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곡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대중은 단순한 신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영수의 깊은 마음, 빈에서의 순수한 영혼,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음악적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